오케이, 가봅시다. 복귀하기 전에 어제 일단 해축구 시원하게 올킬 때리고 왔고, 오늘부터 다시 좀 달려보겠습니다. 그동안 이번 주 약간 폐간 수련하고 왔어요. 해축구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솔직히 8월을 그냥 빨리 넘기고 싶었어. 8월이 좀 사대가 안 맞더라고. 바로 9월 넘어오니까 해축구 올킬 때리잖아. 느낌 좋잖아 형님들. 9월 오자마자 해축 올킬하고, 그러니까 8월을 빨리 보내고 싶었는데 하도 이상하게 낙되고 막 이래가지고 자꾸 어쨌든 9월 넘어오자마자 이제 또 올킬 해가지고 흐름 자체는 괜찮은 것 같고 가보겠습니다. 대전 대 수원FC. 일단은 뭐 둘 다 뭐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대전 같은 경우도 직전 경기 솔직히 전북 원정 굉장히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오바로 가가지고 이거 전돈 떠가지고 틀렸었죠 이때도. 일단은 대전이 기존의 수비가 계속해서 불안한 부분들이 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다득점의 내용에 대한 경기 내용이 최근에 상당히 많았고, 뭐 직전 경기 전북 상대로 1대1 무뜨기 전까지는 뭐 포항전도 7골, 서울전도 7골, 뭐 광주전도 대전은 무득점하긴 했는데 뭐 3대0으로 졌었고, 그래서 오바 나오다가 이제 딱 언더 뛰었는데, 일단은 수비 쪽에 조유민이 복귀한 게 확실히 좀 큰 것 같기는 해요 형님들. 원래 조유민이 사실 대전 수비에서 좀 중요 자원인데 그동안은 좀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에서 확실히 계속해서 뭐 골 많이 먹었잖아요. 맨날 뭐 3경기 연속 뭐 3골씩 쳐먹었으니까 말도 안 되잖아 솔직히. 그런 기록이 있었다면은 전북 원정이면 솔직히 멀티 실점 이상의 확률이 이전 경기들을 봤을 때 확실히 높아 보였었는데, 야, 지금 조유민 한 명 들어왔다고 이게 수비가 확실히 좀 뭔가 애들이 좀 정신을 좀 차렸나? 확실히 직전 경기 전북전은 수비적으로 전혀 불안한 내용이 솔직히 별로 없었어요. 물론 전북이 이제 뭐 구스타보의 헤딩 골대 이런 좀 불운도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수비 라인에서의 안정감이 대전스럽지 않은 안정감이 조금 보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대전이 화력은 좋거든요. 전방에서의 화력 자체는 물론 뭐 배준호가 스토크로 이적하고 뭐 이런 부분은 뭐 약간의 뭐 부상자들도 지금 발생을 한 상황이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티아고 양방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수원 FC도 역시나 수비가 불안한 팀이고 그런 약점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추가로 뭐 수원 FC 역시도 생각외로 지금 잘하고 있기는 해요. 생각외로. 물론 이제 이긴 경기들이 뭐 수원 삼성, 강원 FC 형편없는 팀들 상대로 이겼고, 직전 인천 상대로는 뭐 수차례 양 팀이 찬스를 날려먹다가 결국 인천이 극장골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뭐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라스에 대한 그런 부재나 뭐 이승우도 약간의 이적설 시달리는 부분, 뭐 이런 거 치고는 손 FC가 나름 승점 3점을 야금야금 잘 먹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대전의 화력적인 면에서 확실히 손 FC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대전이 직전 경기만큼 수비에 대한 집중력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면은 제 생각에는 확실히 승리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홈에서 수원 FC 상대로 뭐 분명히 득점에 대한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멀티 득점 이상까지도 가능한 상황에서 대전이 원래 수비가 약해서 항상 뭐 2골 3골 먹고 막 이랬었는데, 뭐 실점을 2골 아래로 줄여준다라고 한다면은 배당 자체도 지금 1.83 정도 잡혀 있죠. 이 정도 배당이면 제가 볼 때 나쁘지 않다. 대전승. 넘어가겠습니다. 언어만 패스할게요. 배당이 난 K리그 1.48 오바는 도저히 못 찍겠어. 찍는다면 오바 찍을 것 같긴 한데, 뭐 맥락상 대전이 어쨌든 수비가 좀 나아진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막 2대0 나올까봐 그냥 승이 메리트적으로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좀 패스를 하고요. 대구 대 강원, 매치업만 봐도 그냥 땀 냄새 나는 매치야 이 매치 자체는. 일단은 대구가 또 이제 딸깍 발동하면서 제주 상대를 이제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엄대 엄이에요 둘이. 대구가 그나마 이제 홈에서 잘 안 지긴 하거든요. 벌써 몇 경기 연속 패배가 없죠? 아홉 수 걸리긴 했네. 아니다.
8번이구나. 8연속 지금 홈에서 패배. 마지막 패배가 울산전이야. 그리고 이번 시즌 또 하나의 2번 졌거든요, 홈에서. 광주, 울산. 그러니까 이 팀 볼 좀 찬다 하는 새끼들 말고는 진 적이 없어요. 뭐 포항, 뭐 서울, 뭐 제주, 전북 뭐 이런 팀 상대로 전부 다 패배가 없는 시점에 사실 강원 상대로 질 거라고 예측하기는 제 생각엔 힘들다라고 좀 봅니다. 강원 원정 1승밖에 없어요. 물론 그게 또 하필이면 전북을 이겨가지고 이게 엽기 새끼들이긴 합니다만 거진 다 무승부야. 그러니까 사실 윤종환 감독 부임 이후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골은 좀 더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멀티 득점은 안 나와 이게. 그러니까 이전에 무득점이 워낙 많았잖아 강원이. 그래서 거의 맨날 지고 한 골씩은 주니까. 근데 윤종환 감독 부임이 어쨌든 간에 득점에 있어서는 특히나 홈에서만큼은 진짜 계속 골을 넣어요 강원이. 원정에서도 이제 예전보다는 득점에 대한 빈도수가 늘었는데 한 골 이상을 못 넣어 항상. 오늘도 제 생각에 그냥 그런 느낌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도 대구가 계속해서 안 지는 내용. 강원이 뭐 원정에서 지금 1승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멀티 득점이 어려운데 대구는 어쨌든 간 수비가 단단하잖아요. 결국에 한 골이 승부를 가를 만한 경기 내용이라고 봅니다. 무승부엠무 저는 무승부엠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뭐 2대1 대구승도 살짝 좀 냄새나긴 하잖아 솔직히. 강원도 한 골씩은 그래도 계속해서 좀 넣어주고 있는 흐름이고 대구가 이긴다면은 2대1 그림도 분명히 나오거든요. 1대0도 물론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무승부엠무 좀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찍다면 언더 찍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준호 이적한 게 아쉽다고요? 그쵸. 대전에서 솔직히 많은 역할을 했었는데 근데 없어도 괜찮아요. 원래 뭐 배준호가 핵심까지는 아니었어 냉정하게. 대신 근데 이제 경기 뭐랄까 내적으로 이제 막 드리블이라든가 뭐 탈압박 번뜩이는 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대전이 꽤나 기회를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상하게 그런 기회를 대전이 잘 못 살리긴 했어요. 냉정하게. 그 배준호 혼자 번뜩하고 얘가 막 잘 살려주면 애들이 난리더라. 그리고 꼭 다른 찬스에서 골을 넣었어가지고 어쨌든 아쉬운 건 팩트고. 어쨌든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해축으로 넘어가면은 세 번째인가요? 사스올로 대 엘라스. 물론 아직 이게 해축구가 경기 수가 많이 안 됐어요. 그렇기는 한데 세리에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점은 세리에가 원래 사실 지금 원래도 약간 옛날 색깔이 좀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는 조금 더 현 시대에 맞는 좀 전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아직도 약간 옛날 클래식한 느낌들이 있어. 그래서 최근에 결과 나오는 거 보면은 뭐 나폴리, 인터밀란 정도 제외하고는 다 그냥 기회 잘 살리는 팀이 이겨요. 다. 뭐 피오, 유벤 뭐 다 포함해서 나폴리, 인터밀란만 지금 그나마 경기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 믿을만 하고 인터밀란 제가 볼 때 제일 믿을만해. 제가 시즌 개막하기 전에도 그랬잖아. 인터밀란이 우승 후보다. 세리에는 인터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진짜 딱 인터 말고는 다 그냥 뭐 그 경기에서 그냥 좀 때려서 좀 들어가는 거 그런 거에 의해서 푸딩 형이 감사드립니다. 복귀를 기다리셨다고요? 처음 뵙는 형님인데 근데 구독 달고 계시네. 형님 감사드립니다. 일단 보내드릴게. 우측구 먼저. 제가 해축은 이따 보내드릴 거고 순분 형님도 발 보내드리고. 자 다시 가서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지금 세리에 쪽에 좀 강해요. 이따 AC 밀란 뭐 로마 경기할 때도 말씀드릴 텐데 지금 베로나가 2연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스올로가 지금 약간 맛이 간 거는 팩트예요. 그거는 맞아. 사스올로 같은 경우 이미 뭐 많은 선수들을 좀 나간 부분도 있고 시즌 초반부터 그 에이스 공격수 이제 베라디가 특히 유벤투스 쪽에 링크가 강력하게 나오면서 아직까지 뭐 시즌 2경기 치렀지만 출전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전에 사스올로는 뭐 형편 없던 팀은 맞는데 베로나 2연승은 여러분들 개뽀록이야 이거. 진짜 개뽀록이에요 이거. 말도 안 돼 진짜로. 특히 뭐 엠폴리 원정에서 뭐 이길 수 있었던 건 맞아요. 이거는 뭐 한 골 싸움이에요 사실 경기가. 이때 제가 그랬잖아. 이거 아무리 봐도
언더인데 이상하게 오바베당에 빠진다. 이거 골이 안 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1대0으로 이긴 것까지 그런데 로마전은 그냥 운이 그냥 더럽게 좋았어요. 슈팅 5개 때렸는데 2개가 들어갔어. 특히 첫 번째 입장골도 이제 골키퍼가 선방했는데 그게 바로 앞에 걸려가지고 그냥 밀어넣기 골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전반 추가 시간에 로마가 이제 마지막 공격하려고 라인 딱 올렸는데 하필 그때 딱 뺏겨가지고 이제 역습 당해가지고 먹힌 거고. 그리고 로마 골대 2번 맞췄고, 뭐 찬스 뭐 오지게 많이 날렸고 로마.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이 경기를 접근함에 있어서는 역배를 배제하고 찍는 게 좀 확률상으로는 높아 보인다. 결국에 베로나가 어쨌든 최근에 운이 좋아서 이렇게 좀 운이나 조금 경기장 안에서의 그런 것들이 좀 따라주면서 지금 2연승을 했는데, 냉정하게 베로나 3연승을 보는 타이밍 자체는 좀 제가 볼 땐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그걸 좀 배제하기도 좀 뭐한 게 사수가 지금 형편없기는 해요. 물론 상대가 이제 나폴리, 아탈란타 좀 강팀들을 많이 상대하긴 했었고, 그동안에 이제 베라디가 계속해서 빠져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베라디가 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유벤투스와의 이적설에서 어느 정도 그게 좀 정리가 됐거든요. 결국 안 가는 쪽으로 정리가 됐었던 부분에서 조금 그래도 출전을 한다면 간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몸 상태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를 올 시즌에 우리가 체크하지를 못했어가지고 변수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소올로가 나쁘지 않은 그림인 건 맞다. 이전에 상대들이 워낙 강했었던 부분들은 있고, 그래도 핵심 공격수가 돌아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낫다라고 보고, 대신 불안한 부분은 박심 로페즈가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 퇴장으로 직전 경기 퇴장당해가지고 오늘 출전 정지로 빠지는데, 뭐 사수가 많았잖아요. 미드필더 쪽에 프라테시도 있고 막 옛날 몇 년 전에 막 주리치치 같은 애들 한창 잘했었고, 그때부터 이어져 오는 핵심 미드필더예요. 지금 딱 사소올로 미드필더 라인업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놈 막심 로페즈예요. 근데 빠졌다라는 부분은 확실히 좀 아쉽긴 하다. 베로나 같은 경우도 직전 경기 퇴장당한 이제 수비 쪽에 히엔 출전 정지로 빠지는 부분, 여기에 이제 피오렌티나에서 데려온 사포나나 후반전에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주로 얘도 빠져 있고, 기존의 부상자들 뭐 앙리나 뭐 흐르스티치, 또 누구야 뭐 칼론 같은 애들, 뭐 기존의 부상자들 그대로 빠져 있는 흐름인데, 제가 볼 때는 사스 쪽이 확실히 좀 유리해 보인다. 근데 뭐 로페즈 빠진 것도 그렇고 최근에 사스의 경기력, 이게 강팀이랑 부터가 좀 애매하긴 한데, 확실한 거는 공격 쪽에서 사수의 파괴력은 지금 형편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 자체는 솔직히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도 하고, 해외 쪽에서 무승부를 보는 쪽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베로나의 3연승 가능성을 일단은 좀 배제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사수도 어쨌든 드디어 이제 좀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난 것도 팩트인데, 본인들이 조금 경기력적인 부분이나 뭐 결장자적인 부분에서 1대1 무승부를 보는 데가 굉장히 많아. 제가 볼 때 베라디가 그래도 좀 한방 있는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햄무의 가능성도 있다. 무승부 햄무 언오바적으로 간다면은 그래도 언더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도 언더보는 게 좀 나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리에 마무리하자. AS 로마 대 AC 밀란. 제가 해외축구 분석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세리에는 그냥 골 결정력 싸움이다. 진짜 꼭대기 뭐 나폴리 인터 말고 다 그런 게, 로마가 이번 시즌 벌써 4골을 먹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봐봐. 로마가 이번 시즌 상대한테 2경기 했잖아요. 내준 골 기대값 0.9예요. 근데 몇 골 먹었어? 4골 먹었어요. 상대 그리고 슈팅 몇 번 했어? 2경기 했잖아요. 8번 했어요. 상대 슛 8번 했는데 4골을 쳐먹어서 기대값 0.9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 그냥 길 도보 걷고 있다 그냥 옆에서 차가 들이박은 격이야. 말도 안 되는 기록이야 이거는. 이렇게 억가당할 수가 없어요. 참고로 슛 8번에 이거 유럽 5대 리그 기준 제일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뭐 분데스, 뭐 프리미어리그, 뭐 라리가, 세리에 다 포함해서 모든 팀 한 100개 되겠죠? 5개 리그니까
100개 팀들 중에 가장 적은 슈팅을 허용했는데 4골을 쳐먹었어요. 이게 수비가 안 좋다고 봐야 되나? 애매해 이게. 조금 더 표본이 많아져야 되는데 표본이 적으면은 뭐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 통계적으로 배우신 분들 표본이 적었을 때 오류가 오차가 범위가 많아지는 건 팩트 그거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더 봐야 되기는 해. 근데 확실한 건 지금 로마가 수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는 아쉬운 부분이 속도가 너무 없어. 상대가 좀 빠르게 치고 들어왔을 때 그런 거를 커버해줄 만한 속도감을 보여줄 수 있는 수비가 없어. 기본적으로 이제 이바네즈가 나갔잖아요. 이번 시즌 로마 수비 쪽에서. 근데 이바네즈가 어쨌든 간에 그나마 로마에서 좀 빠른 애야. 수비 쪽에서. 나머지 애들은 좀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운도 안 좋아서 항상 선제골을 내주는데 동점골 넣으려면 라인을 올려야 되잖아. 어쨌든 간에. 뒷공간이 노출된단 말이야. 그거를 커버해줄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없어요. 지금 로마에.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방에 그냥 또 쳐먹고 뭐 운도 좀 안 따르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기록이야 이건 진짜로. 0.95에다가 슈팅 8개 내줬는데 4골? 이거는 뭐 거의 진짜 말도 안 되는 기록이거든요. 로마가 어쨌든 간에 프리시즌이나 이번 시즌을 준비하면서 공격 쪽에서 솔직히 많은 수비는 원래 잘했으니까 부족한 거 공격이잖아. 로마는 항상 공격 쪽에서의 보강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여차저차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솔직히 이번 뭐 살레르니전도 그렇고 직전에 베로나전도 그렇고 공격 쪽에서의 작업은 이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요. 뭐 또 미드필더 자원도 공격 쪽에서 확실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아우아르 같은 좀 아기자기한 플레이들 잘하는 미드필더도 데려왔잖아. 또 직전에 얘가 골도 넣고 벨로티가 이번 시즌 그래도 좀 부활의 신호탄을 좀 날린 부분도 있고 사실 직전 경기 나오긴 했습니다만 디발라 빠져있고 타메이브랑 빠지면 로마는 거의 무득점이거든요. 근데 벌써 3골이나 들어갔던 부분 공격은 괜찮은데 수비가 이걸 안 좋다라고 해야 될지 운이 안 좋다라고 해야 될지는 우리가 경기를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역습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금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취약한 거는 맞아 보이거든요. 근데 슈팅 8개 내주는데 4골은 진짜 이거 기대값도 0.9인데 그 8개가 이거 진짜 좀 어이가 없긴 하네. 2번당 한 골 먹은 거잖아. 보통 한 팀이 한 경기에 한 10개 이상씩 때리니까 말도 안 되는 기록인데 어쨌든 로마 같은 경우는 화력은 확실히 지난 시즌보다 나은데 수비 쪽에서 뭔가 운도 좀 안 따르고 이바네즈가 빠진 부분에 대한 공백도 있고 우리 보이는 지금 상황이고 밀란 같은 경우는 정반대예요. 밀란이 지금 경기 내용적으로 루카쿠 오늘 경기 명단에 포함되는 걸로 보입니다. 대신 이제 선발에 대한 가능성은 모르겠어요. 해외 쪽에서도 이제 아마 벤치에 앉을 가능성이 높다. 뭐 벨로티 선발에 뭐 그렇게 쓰는 사이즈로 봐서 어쨌든 그런 사이즈고 밀란 같은 경우는 경기력이 막 엄청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미드필더가 마이너스잖아. 지금 베나세도 빠져 있고 뭐 레인드르가 그나마 좀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뭐 나머지 자원들이 솔직히 막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지는 않으니까. 근데 찬스를 잘 살려요. 지금 밀란은. 그리고 번뜩이는 게 있어. 선수들이 그래도 클래스가 있으니까 막 번뜩이면서 이제 순식간에 이제 골로 연결이 된다든가. 그래도 이제 전방에 솔직히 뭐 레앙도 그렇고 뭐 축구해줘도 그렇고 뭐 플릭시도 마찬가지고 뭐 미드필더 쪽에서도 앞선에 가담해주는 뭐 치크 같은 자원들 다 좀 빠르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살려. 시종일관 막 밀란이 막 상대를 밀어붙여. 볼로냐전에도 AC 밀란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2골 넣고 뭐 제대로 볼로냐가 더 잘했어요. 오히려 2골 먹힌 이후부터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잘 살리고 있는 본인들의 좀 기회 대비 그리고 판정도 지금 밀란이 좀 잘 받아요. 직전 경기 토리노전에도 PK를 2개를 받았는데 뭐 하나 정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 PK는 보면서 이게 PK라고 싶긴 했거든요. 원래 강팀들이 좀 판정 못 받는 경우들 많잖아. 근데 로마는 지금 밀란은 지금 그런 부분도 좀 잘 받는 측면이고 그래서 이 경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 경기가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로마가 시즌 개막 후 첫 3경기에서 승리가 없던 적은 10년도 더 됐어. 근데 벌써 1무 1패잖아요. 12년인가 13년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꽤나 오래전 일이에요. 벌써
2010년대 초반 때 이제 첫 세 경기에 승리가 없었고 딱 AC 밀란 잡으면서 반등하기가 좋거든요. 냉정하게 올 시즌 로마의 수비가 무너졌다? 라고 보기에는 이거 누가 봐도 억까잖아. 그냥 말도 안 되잖아 이거. 로마 지금 뭐 억울한 좀 입장일 사이즈고 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무조건 주력으로는 못 찍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로마가 안 좋은 건 팩트야. 뭐 억가를 당하든 뭘 하든 간에 어쨌든 내 골 먹은 건 팩트잖아. 밀란이 미드필더 쪽에서 엄청난 막 장악력이나 이런 부분 좀 떨어지긴 합니다. 공격진에서의 한 방에 대한 퀄리티는 분명히 있어요. 보면은 번뜩번뜩이면서 와 순식간에 넣었네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야. 테오도 벌써 시즌 시작부터 폼이 상당히 좋고 이런 부분이라 상당히 어려운 경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부상자 쪽을 보면은 헤나투 산체스 계속해서 빠져있고 시작부터 부상당했죠. 여기에 이제 탐이 빠져있고 그리고 디발라 오늘 못 나올 가능성 좀 있는 거 선발로 아마 벤치로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에 루카쿠 영입했잖아. 루카쿠도 그동안 이제 출전을 못했었기 때문에 첼시에서 이제 개인 훈련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발 가능성이 막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로마 공격진은 아마 뭐 벨로티 엘샤라위 내지 이제 벨로티 솔바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 시즌 기준으로 따지면 밀란승 박으면 되는 라인업이긴 한데 올 시즌 솔직히 벨로티가 폼이 좀 좋아. 그리고 벨로티가 AC 밀란 상대로 강해요. 8경기 6골인가? 빌라만 만나면 골로. 어쨌든 이렇고 밀란은 가장 중요한 미드필더 베나세를 계속해서 빠져있고 지난 시즌 장기 부상이었죠. 여기에 이제 뭐 오르기 같은 애들 쓸모없는 애들 전력 자체는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 어렵다 솔직히. 이거를 어디로 봐야 되냐 이거를. 저는 어쨌든 간에 제가 내린 결론은 로마 프렌인데 안 갑니다. 기본적으로 베팅할 만한 사이즈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뭐 밀란 쪽을 가셔도 전혀 무방하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지금 로마의 어쨌든 간에 홈에서의 좀 무서움이나 또 첫 두 경기에서 약간의 억가 나 승리가 없기 때문에 전의를 활활 불태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니네한테 절대 안 진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평상시보다도 그런 것들에 대한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바짝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뭐 특히 디발라죠. 빠져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뭐 확실하게 좀 찍을 사이즈나 이런 거는 못 느끼겠다. 요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결론은 찍고 싶은 대로 찍어라요. 언더 오버도 제 생각에는 애매해. 로마가 저 억가당한 수비를 오늘 저 경기에서 회복을 한다 하면은 개같은 언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 한 골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로마가 또 말씀드렸잖아. 수비 쪽에서 스피드가 부족한데 밀란이 그게 스피드가 좋다 보니까 아예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아. 그냥 5백 형태로 상대가 치고 달릴 공간 자체를 안 줄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높아. 주면은 뚫려요. 로마는 지금 수비 애들 달리는 거 보면은 느려서 못 따라잡아. 아예 내려앉은 다음에 소수 인원으로 역습하고 세트피스 노릴 것 같거든. 그래서 오바를 많이 찍으신 것 같은데 뭐 별로 변수는 있다. 변수는 좀 있어 보인다. 세 번째가 아니 몇 번째지? 6번째인가? 루턴 대 웨스트햄. 이 경기도 일단은 뭐 변수적인 측면만 말씀드릴게요, 형님들. 뭐 당연히 웨스트햄이 유리한 사이즈고 루턴은 제가 시즌 초반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 과거 이제 프리미어리그 최저 승점으로 강등당했던 허더스필드였나? 11점 강등인가? 12점 강등인가? 그 기록을 깰 수도 있다 루턴이. 그 정도로 전력이 약하고 진짜 웬만하면 전패 박을 가능성도 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상대가 강하긴 했어요. 브라이튼 첼시를 만나가지고 시원하게 3골 차로 2경기 연속 말아먹었고 웨스트햄은 제가 이번 시즌 상당히 좀 고전할 걸로 봤었는데 뭐 본머스전을 좀 고전했었고 두 번째 어디였죠? 그 첼시전에 솔직히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워드 프라우즈가 확실히 들어오니까 제가 볼 때 영입을 일단
좀 색깔에 맞게 잘한 것 같아. 워드 프라우저가 지금 웨스트햄의 색깔이 너무 잘 맞아요. 역습할 때도 상당히 날카롭고, 특히 세트피스가 지금 웨스트햄 같은 경우 피지컬 좋은 애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되게 잘 살려줘. 뭐 전방에도 뭐 누구야 난 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더라. 그렇게 안토니오 같은 애들 좀 잘 살려주는 측면이 이제 수비 쪽에서도 장신 선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트피스에서 위력을 좀 많이 발휘해주고 있고, 그리고 보웬의 폼이 너무 좋아요. 시즌 출발부터 제라도 보웬이 폼이 너무 좋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역습에서의 위력은 좀 날카롭다. 대신 오늘 경기 어쨌든 간에 소책이 빠져 있습니다. 웨스트햄 소책이 뇌진탕 증세로 인해서 오늘 경기 빠져 있는 측면이 변수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웨스트햄의 팀 컬러적인 변수도 있어요. 웨스트햄은 원래 역습을 할 때 가장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예스 감독이 처음 딱 부임했을 때 웨스트햄은 그때 강등권이었어요. 모예스가 처음 왔을 때. 그러니까 상대 팀들이 족밥이 나면서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너네 자판기다 하면서 달려드는데 모예스가 그런 거를 역습으로 잘 치다 보니까 약한 줄 알고 들이받았다가 이제 깨갱 하면서 이제 웨스트햄이 순식간에 이제 뭐 유럽 대항전권까지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유럽 대항전 갔었고, 근데 그게 읽히면서 야 얘네 좀 친다, 좀 조심스럽게 하자 하고 하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 못했던 거고, 웨스트햄이 그 패턴이 읽히다 보니까 올 시즌도 똑같아. 지금 첼시전이나 브라이튼이나 첼시나 똑같아요. 상대를 가둬놓고 패는 스타일이거든요. 웨스트햄이 상당히 그 효율적인 역습을 바탕으로 딸깍 흔히 말하는 우리 세 골씩 그냥 쳐박으면서 했는데, 루터는 기본적으로 내려앉으면서 역습하는 웨스트햄이랑 그러니까 그런 색깔 자체는 비슷해요. 근데 웨스트햄이 그런 팀들 상대로 잘 못해. 원래 잘 못해요. 보모스도 못 이겼잖아. 보모스는 오히려 밀렸거든요. 보모스한테도 오히려 좀 내려앉으면서 본인들처럼 경기하는 팀 상대로는 특히나 잘 못 뚫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 웨스트햄이 못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변수는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루턴이 전력을 생각하면은 이건 좀 변수 쪽을 생각하기에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웨스트햄 승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참 PSV에서 또 쿠더스를 좀 또 추가로 아주 좋은 자원이죠. 뭐 앞선에 쿠더스를 또 영입한 부분도 오늘 물론 선발 뛸진 모르겠어요. 선발은 아마 안 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이런 좋은 자원들에 대한 영입이나 뭐 아구에르도도 주전 센터백 쪽에 출전 정지 복귀하는 부분들, 뭐 수책 빠진 거 말고는 그래도 뭐 플러스적인 부분들도 있다. 라인업 쪽으로 봤을 때 넘어가고, 어느 분 모르겠어요. 어느 분 잘 모르겠어. 왜 모르겠냐? 웨스트햄이 잘 못 뚫는다고 말씀드렸잖아. 근데 상대가 루턴이잖아. 그러니까 존나 뚫고 두들겨 패도 뭐 할 말 없는 거고, 진짜 웨스트햄이 진짜 내려가는 팀 상대로 잘 못 뚫려 하면서 그냥 개혁 언더가 나고 막 한 골 싸움 가도 솔직히 할 말 없는 거고. 잘 모르겠어 어느 번. 배당이 동배당 아니야 거의? 그잖아. 배당이 지금 뭐 날카롭게 잘 잡혔어요. 근데 그래도 찍는다면 난 오버 찍을 것 같긴 한데, 냉정하게 오버 찍을 바에 승 찍는 게 낫지 않아? 루턴이 두 골 박을까? 설마? 오버가 나오면 웨스트햄이 이기지 않겠어? 그래도 확률상 루턴이 두 골까지는 그래도 빡셀 것 같아서 이렇게 보고, 다음 경기 도르트문트는 넘어갈게요 형님들. 도르트문트는 제가 지난번 보험전에도 뭐 말씀드렸고, 첫 경기 본 다음부터도 말씀드렸는데 올 시즌 생각보다 물론 약하긴 했거든요. 생각도 약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 근데 많이 지금 안 좋아. 그래서 도르트문트는 제가 첫 경기 때나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언더 쪽의 접근. 오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르트문트 좀 조심해라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계속 언더예요 지금. 근데 하이덴이 어쨌든 2부에서 올라온 팀이잖아요. 플레이 스타일을 봤을 때 얘는 오바 팀이야. 그래서 오늘 경기가 어려워요. 돌무는 공격 쪽에서 물론 펠크루그가 들어오면서 브레멘스 또 하도 공격이 안 되니까 뭐 에이스 공격수 빼왔잖아요. 독일 국대. 얘가 가세한 이후로의 또 경기력은 우리가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돌무는 확실히 화력은 벨링햄이 빠진 그 순간부터는 전혀 믿을 만한 팀이 아니에요. 대신 이제 수비 라인에서 밸런스는 더 좋아졌어. 뭐 두 경기 동안 한 골밖에 안 먹었잖아. 돌문이 그래도 실점이 많은 팀인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경기는 승패로 찍기에도 돌문 똥배가 솔직히 지금 당장의 메리트가 있는지 모르겠고, 언어바적으로 돌문은 저는 계속해서 뭐 노릴 거면 언더 쪽에서의 접근이 노리는 게 확률상 더 높다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지금 뭐 2경기밖에 안 했지만 제 예측이 맞아 떨어지고 있고, 근데 요 경기는 언더 못 찍어. 내가 봤을 때 하이덴 경기하는 거 보면은 언더 못 찍어요. 그래가지고 좀 어렵다. 뭐로 가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굳이 보면 오바 찍을 것 같은데, 근데 하는 짓거리 보면 솔직히 손이 안 가잖아, 냉정하게. 그래가지고 요거는 일단 좀 넘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남은 게 3경기 있나? 스파르테 대 네이메어는 LABDC는 제가 최근에 분석 잘 안 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스파르테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 스파르테가 최근에 경기력 괜찮아요. 네이메어 같은 경우는 밸런스는 괜찮은데 막 내용적으로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아.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굳이 찍는다면은 그래도 로테르담 쪽으로 가는 게 좀 더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몇 번째인지 까먹었다. 가자. 낭트 대 마르세유. 요거 하고 라리가 2경기 하면 끝이네. 낭트 대 마르세유. 마르세유가 직전 경기 이제 모나코 상대로 3대3 무승부. 아주 저한테 빅엿을 날렸죠. 진짜 말도 안 돼. 요즘 해축이 시즌 초반이라 그런가 전체적으로 좀 이 결정력 싸움이 조금 많은 것 같아. 낭트가 직전 경기 모나코전에 3골을 넣으면서 엄청난 화력을 좀 보여줬잖아요. 뭐 엄청난 화력인가? 근데 슈팅이 3개밖에 없었어요. 3슛 3골. 그 와중에 1PK. 야, 근데 이런 경기에 또 당했어. 이때 모나코가 슈팅이 30개 정도 때렸거든요. 30개 대 3개니까 10배를 더 때렸는데, 모나코는 좋은 찬스들 많이 날려, 뭐 넣을 건 솔직히 넣어줘가지고, 뭐 골 기대값 3이 좀 넘어요, 모나코가 이때 당시. 그래서 뭐 3골 넣었으니까 뭐 어느 정도 넣은 건데, 낭트는 PK 하나가 1.8 정도 되잖아요. 기대값이 1이야 딱. 슈팅 3개 3골. 낭트는 제가 시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일단 라폰 키퍼 빠진 게 일단은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 낭트가. 직접 모나코전 비긴 거는 저거 진짜 지나가다 그냥 번개 맞은 거야. 마른 하늘에 날벼락 쳤는데 쳐맞은 거예요 그냥. 모나코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시즌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개뽀록 경기가 그냥 나와 버린 거고, 슈팅 3개 때렸는데 3골 들어가는 경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형님들. 그런 상황이고, 그전 경기 뭐 릴전을 봐도 릴이 이때 후반전에 퇴장당했었거든요. 후반 한 70몇 분 정도에 퇴장당했었고 1대0 상황이었는데, 이때도 낭트가 결국에 추가 실점을, 오히려 역습 상황에서 릴이 훨씬 날카로웠죠. 뭐 물론 낭트도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결국에 또 실점을 했던 부분들, 뭐 툴루즈전에도 툴루즈가 훨씬 전력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결국에 홈에서 또 극장골 먹으면서 비등비등하게 싸우다가 패배했다라는 거나, 이번 시즌 낭트는 제가 볼 때 뭐 영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력이 너무 안 좋아. 거기에 카스텔레토는 수비 쪽에, 제가 직전에 영입하긴 한 명 하긴 했네. 잠시만요. 근데 구데기 새끼를 영입했냐 발렌시아에서. 뭐 얘는 언급할 필요도 없겠다, 구데기 새끼라. 어쨌든 간에 뭐 수비 쪽에 카스텔레토의 최근에 이적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제가 직전에 빠질 것 같다라고 했는데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발렌시아에서 코마트라고 또 수비 쪽에 영입을 했는데, 이거 보면 카스텔레토가 나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근데 뭐 데려오는 구데기 같은 놈이고, 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마르세유의 지금 문제는 우리가 믿어야 될 선수가 오바메양이라는 게 문제예요. 마르세유의 문제는 어쨌든 오바메양이 지금 마르세유에서 출전 시간을 꽤나 많이 얻고 있거든요. 3경기 5발인가 그랬을 거야. 직전 경기도 그랬었고. 벌써부터 경기를 몇 경기 치르지도 않았는데 어마무시하게 많은 찬스들을 날려먹고 있어. 직전 경기도 제가 봤거든요. 브레스트는 항상 좀 주목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마르세유랑 어떻게 하나 봤는데, 거의 1대1 찬스 한 3개 날렸어 오바메양이. 근데도 마르세유가 2대0으로 이기긴 했어요. 이게 어쨌든 원정 경기이고 낭트가 수비적으로 나선다면 결국에 찬스를 살려야 되거든요. 놓치면은 또 낭트에 또 슈팅 하나 때렸는데 한 골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변수는 있잖아. 근데 뭐 오바메양을 믿어야 되는 게 변수야. 이 경기를 보면서 머리 쥐어뜯으면서 분석을 했는데 고민을 많이 했지. 씨발 이거 오바메양을 믿고 마르세유로 가야 되나 싶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경기력적인 부분을 어쨌든 감안을 하면은 낭트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뭔가 위협적인 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내용적인 면에서. 마르세유 승. 오바메양이 뭐 그리고 위치 선정은 좋아. 그러니까 위치 선정은 인자기급인데 그걸 날려먹어서 그렇지. 그래도 지금의 낭트면은 해볼만하다. 골키퍼도 뭐 라퐁도 아니고 이 정도 보고 라리가로 갑시다. 알메리아 대 셀타비고 먼저. 이 형님 그냥 그래 자강두천 매체 형님들. 누가 더 못하냐 싸움인데 냉정하게 이번 시즌 두 팀이 보여준 경기력을 감안하면 셀타비고가 더 좋아요. 애초에 셀타비고가 전력이 훨씬 좋아. 셀타비고의 올 시즌의 문제는 골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격에서 작업이 엄청나게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또 릴에서 조나탄 반바라는 또 굵직한 또 윙어를 또 데려오기도 했잖아. 물론 이제 나간 선수들도 뭐 그 새끼 누구야? 중동으로 간 새끼 베이가 같은 또 핵심 미드필더들이나 뭐 측면 수비 쪽에도 이탈자가 있고 그 프란 가르시아 같은 상당히 공격력이 좋은 레알 마드리드 지금 주전이잖아. 그리고 이탈자들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영향이 있겠지만 일단 뭐 아스파스가 좀 한 살 한 살이 쟤는 뭐 30대 지금 후반이잖아. 한 살 한 살이 뭐 거의 남들 10살급이야 축구 선수로 따지면. 그렇잖아. 30대 후반에 한 살 한 살은 진짜 크잖아요. 뭐 은퇴를 해야 되는 사이즈인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아스파스의 좀 골 결정력, 아스파스가 좋은 찬스 좀 많이 날렸어 이번 시즌 벌써. 여기에다가 지지난 시즌에 흐로닝원에서 상당히 잘했었던 라르센이라고 노르웨이 공격수 있는. 노르웨이 애들은 이게 종특인가? 홀란드의 모든 그 골 결정력을 몰빵을 했나봐. 쇠를로스도 그렇고 더럽게 못해요 진짜로. 나름 2000년생의 좀 유망주급이어서 몸값도 좀 있는 놈인데 와 볼 때마다 진짜 레알 마드리드전도 그냥 뭐 너무 많이 날려먹고 그래가지고 영입을 하나 했어요. 노비카스. 얘가 이제 위트레우트 주포. 지난 시즌 에레비디시 득점왕인가? 시몬스가 득점왕이었잖아요. 공동 득점왕인가 그랬을 건데 어쨌든 도우비카스를 영입하면서 부족한 골 결정력에 대한 좀 얘가 뭐 해결사까지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입을 하긴 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문제였는데 뭐 그러니까 뭐 영입을 했겠죠. 물론 솔직히 라르센도 에레비디에서는 엄청 잘했었거든요. 얘도 뭐 에레비디시 출신이잖아. 그래가지고 얘도 뭐 똥 쌀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영입을 하긴 했다. 그리고 알메리아 같은 경우 일단 감독이 너무 어려요.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 감독 새끼가. 거의 뭐 동년배 수준이라 어린 놈의 새끼가 일단은 감독을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전체적으로 좀 빌드업 축구를 하려고 하거든요 알메리아. 그러면서 이제 좀 뭐 미드필더 자원도 이제 그 아리바스 같은, 제가 또 개막 경기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또 레알 마드리드 경기 때도 이제 아리바스가 뭔가 레알 상대여가지고 골 넣을 것 같다는데 아리바스가 진짜 선제골 넣었어 그때. 영입을 하면서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알메리아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최전방과 최후방이에요. 미드필더 나쁘지 않아. 뭐 사이드백들 뭐 앵간치는 해요. 뭐 아리바스 솔직히 잘해요 지금 알메리아에서. 직전 경기 좀 많이 부진했지만. 근데 최후방 센터백 라인이 일단 너무 불안하고 수비하는 거 보면 그냥 불안해요. 불안하고 최전방에 믿을 만한 공격수가 없어요. 알메리가 그래도 이전에 막 뭐 빌랄뚜레도 그렇고, 빌랄뚜레였나? 누구였지? 알메리아 그 리강 출신 굵직한 공격수 한 명 있었는데 이름이 고노미라 헷갈리네. 아무튼 걔나 뭐 또 이브리그 때는 우마르 사디크 같은 굵직한 공격수가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래서 알메리 경기가 뭐 실제로 오바도 많이 나왔어요 지난 시즌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번 시즌 어쨌든 데려온 루이스 수아레즈 지난 시즌 겨울에도 임대로 왔었고 형편없어 지금. 존나 못해 그냥 구대기 암덩이 새끼야.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사이즈상으로는 두 팀 다 지금 첫 승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미드필더에서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서로 할만 하거든요.
알메리아도 막말로 지금 수비 라인이 좀 현찮은데 에드가 곤잘레스 직전 경기 퇴장으로 출전 정지로 오늘 못 나와요. 베티스에서 한 명 또 가져왔잖아. 근데 출전 정지로 또 빠지기 때문에 카이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카이키가 직전 경기 이제 카디스 원정길에서 극장골로 이제 무승부를 띄운 장본인이거든요. 나이는 어려. 19살인가 그래요. 만 나이로. 그러니까 뭐 우리도 만 나이지 참. 어쨌든 그런 부분이라 가뜩이나 불안한데도 지금 누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셀타의 골 결정력, 알메리아의 구대기 공격수, 이 사이즈를 재기가 어려워. 막말로 제 생각에는 개언더 아니면 개오바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서로 골이 좀 들어가는 결정력이 좀 어느 정도 살릴 수만 있으면 오바가 들어갈 확률이 높고 여지없이 공격진을 삽질 퍼버리면 그냥 서로 찬스가 뭐 나와도 날려버리는 그런 개언더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쨌든 셀타비고도 노비카스를 영입한 지 얼마 안 됐고 당장에 뭔가 확실한 걸 기대하기에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알메리아도 홈에서만큼은 뭐 라요전이나 레알전 공격 쪽에서 작업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셀타비가 어쨌든 두 줄 수비야. 사사이스잖아요. 두 줄 수비로 내려앉는 그 사이즈에서는 사실 큰 기대감까지는 없다. 서로 이길 자격이 없다. 지금 상황에서 무승부 정도 보고요. 언더 봅니다. 그냥 묻찍거나 아니면은 뭐 언더인데 언더는 조금 리스크는 있을 것 같고 요 정도 사이드를 일단은 봅니다. 아시겠죠? 마르세유 뭐 승패 억가 때문에 오는 바 뭐 본인의 취향이죠. 어쨌든 요렇게 보고 마지막 카디스 대 비아레알. 굳이 따지면 저는 셀타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기는 해. 그래서 뭐 무승부 햄무 뭐 이런 느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타가 조금 더 유리해. 경기력이 셀타가 좀 더 좋아요. 기본적으로 셀타는 골을 못 넣는 거지 나머지는 다 괜찮거든요. 수비도 괜찮고 미드필더도 나쁘지 않고 골이 안 들어가. 찬스도 오는데 골이 안 들어가. 그래서 뭐 그래도 가능성 면에서 셀타가 좀 나은 것 같은 느낌은 있다. 카디스 대 비아레알. 일단은 뭐 요건 부상자부터 보면은 에메테리오 출전 정지로 직전 경기 이제 알메리아전에 막판에 교체로 나오자마자 퇴장당했어요. 그래서 오늘 빠지게 됐고 나머지 이제 기존의 부상자들 뭐 공격 쪽에 오캄프나 뭐 과르디올라 같은 애들 주전 로테이션급 자원들이 계속해서 좀 빠지는 흐름이고 비아레알 같은 경우는 코클랭이 계속해서 좀 부상 그리고 이제 모레노 측면 수비 쪽에 모레노도 빠져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카푸에가 몸 상태가 점점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미드필더 쪽에서 뎁스가 이전보다 좋지는 않은데 그나마 좀 희소식이에요. 사실 테레츠도 키워야 되는 자원이고 코메사나는 라이오 시절만큼의 퍼포먼스 지금 아닌 상황에서 카푸에가 조금 잘 건강을 좀 많이 찾아준다면은 확실히 좀 플러스적인 부분인데 이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앞선 알메리아 경기보다는 뭐 오바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이게 더 유리해 보여.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넣을만 해요. 카디스 같은 경우 분명히 홈에서 엄청 잘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카디스도 거의 역습팀이거든요. 뭐 짧게 전개할 때도 있습니다만 좀 다이렉트가 굵직굵직하게 상대가 좀 많이 올라왔을 때 그 뒤를 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먼저 넣고 잠그는 먼저 넣으면 잠가버려 얘는. 그래서 언더가 많이 떠요. 카디스가 최근에 8경기 연속 언더잖아. 보통 지지 않으려는 경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사이즈인데 오늘은 먼저 먹힐 확률도 어느 정도 있을 뿐더러 먼저 넣는다 하더라도 비아레알 상대로 완벽하게 잠그긴 제가 볼 때 어려워요. 결국에 그래서 한 골씩은 제 생각에 주고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이 경기 자체가. 카디스가 또 수비 라인이 막 엄청나게 단단한 건 아니거든요. 대신 이제 골키퍼가 좀 잘해서 그렇지. 레데스마가 좀 잘 막아. 바르셀로나전에도 진짜 다 막았잖아. 바르셀로나 때 아마 마인 가신 분들 계실 텐데 그때 다 막았잖아요. 카디스 골키퍼가. 뭐 그런 부분인 거고. 비아레알은 다 괜찮은데 센터백 라인이 지금 이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약해졌죠. 옛날에는 뭐 알비올도 지난 시즌까지는 확실히 좀 괜찮았었고 또 빌라로 건너간 이제 파우토레스나 그런 애들 이제 다 빠져나가면서 이제 지금은 뭐 좀 종종 키우던 뭐 쿠엔카 같은 애들이나 뭐 가비아 영입해서 쓰고 있는 실정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방에 바에나 같은 경우는 비아레알이 그래도 지난 시즌에 그 좋았던 폼 바에나가 그 큰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뭐였더라?
바이나가 그 큰 거 하나 있었는데. 발베르데랑 참 뭐 있었죠. 고속 기각했 뭐 어쨌든 간에. 어. 어쨌든 그런 좀 논란이 있어서 솔직히 이번 시즌 폼이 어떨지 좀 봐야 된다고 봤는데 벌써 시작부터 지난 시즌에 한창 좋았던 폼을 찾은 느낌이에요. 바르셀로나전에서도 뭐 굉장히 좋은 모습과 그 이제 득점까지 좀 뽑아냈었고 뭐 세를로스가 조금 골 결정력에 대한 의문이 있긴 합니다만 옆에 뭐 제라드 모레노 있고 그리고 세를로스가 약간 결정력 빼곤 나쁘지는 않아. 약간 모라타 같은 새끼야. 에이티 마드리드 이제 모라타 있잖아. 약간 비슷해요 보면은. 뭐 움직임이나 이런 건 솔직히 나쁘지 않거든. 근데 골대 앞에만 가면 이제 날려 쳐먹어서 그렇지. 어쨌든 그런 사이즈에서 저는 이 경기는 다득점. 솔직히 라리가 오바 찌는 게 진짜 힘들어요, 형님들. 라리가 웬만하면 언더 나오잖아. 특히 이번 시즌 초반에 웬간하면 언더거든요. 쉽지는 않은데 이 경기 자체는 카디스도 막말로 8번 연속 언더. 이게 뭐 9수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깨질 때도 된 것도 맞고 어쨌든 언오버로 찍는다면 저는 오버로 갈 것 같고 승패로 간다면은 굳이 보면 카디스 프렌 카디스 프렌 쪽으로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